시장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1.5% 안팎의 상승이고요. 환율도 원달러 환율 10원 정도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면서 FOMC 영향력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1,330원 선 약간은 하회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장 초반에는 코스닥이 다소 좀 수급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쌍끌이 매수입니다. 오늘 장 좋은 이런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종목도 어떤 쪽 봐야 될지 좀 헷갈리시죠? 포커스 맞춰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존 스탠스를 유지만 해도 시장이 이렇게 환호를 합니다. 약간 좀 어리둥절하기도 한데 오늘 아침의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FOMC에서 하반기에 일단은 금리 인하 3번에 대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했고요. 이 부분은 어제 미국 시장 반도체하고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주면서 시장 전반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고르게 반영되면서 그동안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갔었던 밸류업 관련주들, 자동차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 게임, 바이오, 웬만하면 그냥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빠지는 거는 그동안 좀 많이 유가 때문에 올라왔었던 조선주하고 일부 로봇 정도, 이 정도가 좀 조정이지만 전반적인 오름세를 다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하이닉스가 어제 잠깐 쉬고 다시 또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초강세입니다.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디램, 낸드 정상화에 따른 공정 재료 부품 장비주들 쪽으로 레거시 쪽 대해서 보시란 말씀드렸었는데 이쪽 강하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었던 엔비디아 향과 관련되어 있었던 쪽들은 중소형단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FOMC겠죠.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고요. 마치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하한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크게 좀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FOMC? 네, 말씀드린 대로 시장 벌써 이미 한 3번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인하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6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고통스럽지만 금리가 하반기에 계속 내려가고 내년에도 또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지금 최대한 금리 때문에 고생한 종목들, 경기 때문에 고생한 종목들한테서 좀 수혜가 된다라는 시장의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때문에 계속 그동안 고생했던 종목들이 이제 건설이나 기계업종 이런 쪽들이죠. 이런 쪽들이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경기 민감주들도 그런 흐름 속에서 좀 반등 시도가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도 역시 금리 상승의 여파 영향을 많이 받은 쪽들이죠. 할부금융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같이 올라오면서 자동차들도 반등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금리로 인해서 건드려진 섹터주들이 말씀드려왔던 그런 부분들과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있고요. 지금 환율도 10원 이상 빠지면서 긍정적인 부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거의 몰빵하면서 샀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하이닉스가 또 이끌어주는 모습 속에서 반도체들 고르게 올라오는 것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많이 하락했고 부담감을 가졌던 섹터주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오늘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 지수도 지금 2726 올라왔습니다. 예전에 2760 정도 좀 고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계속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은 계속 종목 장세의 흐름이고 이런 부분들 안에서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못 오른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네, 그럼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반도체죠.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데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의 쏠림이 상당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는 삼성전자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바통이 하이닉스로 넘어간 듯 보입니다. 하이닉스 6% 급등하고 있고요. 또 소부장 섹터도 또 낙수효과 보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이 부분은 약간은 좀 고민이 됩니다.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계속 반도체들 반등할 때마다 직전 고점이 돌파가 안 되면은 비중을 좀 조절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황 산업이고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가는 산업입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실적 이슈로 오늘 우리 시장에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반도체 투자에서도 섹터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변화를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해서 올라왔었던 뭐 비메모리라든지 이런 쪽들 보다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의 디램이나 랜드 쪽들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공정에 들어가는 재료나 소재, 부품 이쪽, 그다음에 전공정 쪽들 이런 쪽들이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반도체 안에서도 좀 안 오르고 덜 오른 그런 레거시 쪽으로의 섹터 이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오늘도 보시면 가스 쪽들이 워낙 강하죠. 지금 솔브레인이라든지 한솔 케미칼, 돈진스 에미캠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후공정에서는 뭐 두산 테스나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지금 테스 그다음에 주성, 유진테크 이런 쪽 2호까지 해서 정통의 강자들이 다시 또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반도체 순환매 흐름에 뭐 투자자들한테는 계속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힘이 빠져서 좀 쉬고 있는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쪽들 아시죠? 뭐 HB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뭐 다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보다는 또 뭐 아시다시피 뭐 제주반도체나 어버브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은 잡고 있지만 이쪽보다는 좀 월등히 오래 쉬었던 쪽 특히 이제 공정 가스, 재료, 소재, 부품 이런 쪽에서 지금 힘이 강하게 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그때 말씀드린 대로 고점이 돌파가 안 되는 종목들은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점이 지금 돌파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겠고 다만 많이 오를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를 때도 항상 첫날 그다음에 한 2, 3일 크게 오르면은 뭐 차익실현, 다시 조정받으면 저매수 이런 식으로 반도체는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삼성전자가 뭐 8만 원을 이번에 돌파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좀 마이크론 때문에도 그렇고 하이닉스의 힘이 더 강하게 실리는데 역시 하이닉스도 아직 직전 고점이 돌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들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뭐 추세상에서 21선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기점으로 해서 좀 종목 선별하실 필요가 있겠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디스플레이들도 조금씩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좀 소재단들 뭐 보시면은 뭐 덕선네오나 뭐 이녹스 첨단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쪽들 쪽으로도 디스플레이 쪽들도 살짝 한번 눈길을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여지고 있고요. 뭐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부품 이런 쪽들도 가격적인 메리트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디스플레이도 같이 좀 다뤄주셨어요. 반도체도 따라가기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군들을 계속 봐야 된다. 반도체 내에서의 키맞추기 양상으로 파악을 해주시고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제약바이오 섹터, HLB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는 현재 SK 스퀘어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도 여전히 시세 살아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까요? 네, 하이닉스 오르면 SK 스퀘어죠. 같이 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뭐 현대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도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업 관련주들도 지금 지주회사들 흐름 괜찮은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의 뭐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고 요번 감사 보고서 시즌만 지나면은 살아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슬아슬한 기업들 몇 개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보니까 오늘 어저께 그저께죠. 올리패스도 감사 보고서 나왔고 ST큐브도 감사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 보고서가 나온 기업들은 좀 어느 정도 뭐 관리 종목 지정 사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부분은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지금 시장이 계속 집중하는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버행 이슈 사라지면서 급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고캠 바이오도 반등, 지금 알테오젠도 반등, 메지온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다시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바이오 쪽에서는 주도주들의 흐름을 계속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HLB라든지 HLB 제약의 주도력 이런 부분들 계속 좀 봐주시는 전략과 함께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르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계속 보시면 GC셀 같은 경우도 추세가 좋은 편이고요. 오스코텍도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는 반드시 조금 선별해서 주도적인 종목들,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선별 투자가 좀 계속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통신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지난번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단등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미국 연준, 그다음에 금리 인하 하반기 3번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추세는 계속 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상당히 작년 수준으로 많이 늘어 있다라는 점도 늘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